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재신임 시킨 것입니다. 인사수석도 유임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석급 이상 인사는 이제 일단락됐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표를 반려한 거냐? 뭐 인사가 일단락됐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영민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사표를 제출했을 때 그때만 해도 노영민 실장도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수석 4명이 바뀌고 노영민 실장 그리고 인사수석은 유임이 됐습니다. 먼저 이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정갑 실장, 그러면 맨 처음에 노영민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교감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닐까 그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건 아닌가 본데요. 저는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 그냥 무작정 아니면은 뭐 상황에 대한 인식을 했던가. 그러지 않고서 한다는 거는 뭐 좀 청와대 안에서 말씀 그렇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수석 교체를 보면은 원래 지난 총선 이후에 그 예정됐던 수석들이 사실은 지금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비서실장 얘기를 계속 많이 언론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비서실장은 이번 수석에 애당초부터 그 어떤 그 변화의 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실장과 수석을 함께 떠난다는 자체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각이라든가 인사추천위원장인데 그 안에서 선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정황 등등을 보면은 애당초 실장에 대한 교체 카드는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전체 분위기 쇄신 그다음에 책임지는 어떤 모습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예정돼 있던 수석들의 교체 이걸로 이번 그 어떤 인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노영민 실장이 함께 사표를 냈던 것은 수석을 바꿀 때 어떤 문책성 경질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배려 차원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전체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러나 그 어쨌든 인사는 그 뭐 인사권자 대통령의 마음이거든요. 그 안에는 제가 짐작컨대 방금 말씀드린 맥락은 실장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대체적으로 노영민 실장도 이번에 바뀔 거다, 뭐 시한부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재신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우선은 뭐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패턴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실제로 일부 교체 사표를 다 낸 적이 있었는데 일부만 말하자면 조정을 했고요. 또 그때도 비서실장이 교체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교체되더라도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리고 있는 그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어떤 당대표가 선출되고 또 개각의 문제가 노정되었을 때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부동산 뭐 말하자면 솔선수범 차원에서의 다주택자 이런 자본으로 인한 대통령에게 누가된 부분으로 일정 정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말하자면 작은 소폭의 교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석 비서관 인사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하지만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퇴장을 놓고는 아직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뒤끝 퇴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게 지난 7일이었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에서는 직대실의 집을 택했다 이런 조롱 섞인 비판도 했었는데요. 자, 그 뒤로 이제 뭐 어떻게 수리할까 누가 수리될까 이런 전망이 나오던 중에 10일 날 최종적으로 수석 비서관 3명이 바뀌었죠. 거기에 김조원 수석이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아예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사 나기 전이니까 민정수석 신분이었는데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사실은 7일 날 이미 다 인사도 드리고 뭐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궁색한 변명으로 들렸죠. 그랬는데도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김종원 수석과 가깝다는 여야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뭐 실드를 쳐주는 거죠. 그 뭐 공개 못할 가정사가 있는데 너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또 미래통합당의 박성중 의원은 나하고는 또 군대 생활도 같이 했는데 그 뭐 좀 재혼도 했고 막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름 돕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김종원 수석이 문자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재혼 안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정 파탄 날 지경입니다. 이분들은 그럼 뭐를 알고 뭐 정말 가까운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뭐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꼬이면서 결국은 좀 깔끔하지 못한 김종원 수석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수석 비서관의 퇴장도 이런 모습들 별로 좀 좋지 않죠. 관련 녹취를 좀 들어보죠. 수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뭐 단톡방에서 일찍 나갔다. 뭐 이건 잘 모르겠고요.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의 기자실에 들러서 네. 마지막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김종원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돈과 권력을 같이 가질 수는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사실 청와대 수석보다 아파트를 택한 통합당이 집보다 집이다. 하셨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씁쓸하죠.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수석이 듣지 않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종원 수석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군대 동기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좀 일부 있더라고요. 가정적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부인하고 관계가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수영 평론가. 예. 박성중 의원이 김종원 수석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가 맞기는 맞는 걸까요? 뭐 잘 아시는 사이면은 저런 해프닝을 벌였겠습니까? 정말 친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저도 사실 저 말씀이 정말 도움을 준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악의는 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긴 한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해프닝이 됐고 김종원 전 수석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까지 처했고 국민들은 또 헷갈리기까지 했어요. 참 민망한 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 기왕에 저 김종원 수석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예. 저는 이제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작은 회사라도 업무 인수인계할 때는 꼭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어떠한 이제 자기가 저 주요한 정보라든가 꼭 알릴 걸 알려주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물며 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나갈 때 저렇게 뭐 뒤끝으로 해석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 그 뭐 휴가라고 하셨다는데 당분간 앞으로 계속 쉬실 텐데 그 무슨 휴가를 앞당겨서 저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은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석이고요. 저는 그래서 공직자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그 눈밭에 기러기 발자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간 사람 발자국을 뒤 사람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엄중하게 우리가 공직자의 자세를 눈밭에 기러기 설리홍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처신은 대단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처신을 한 것이다. 특히나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 참모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많은 공직자들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과 인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말대로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답변하기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그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행위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밤중에 눈밭을 걸을 때도 발걸음을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김대수 평론가, 아무튼 참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이 이 부동산 정책은 안 했지만 결국 이제 두 채 이상은 팔아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다가
그 사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듯이 이번에 이 김조은 수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핵심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 깔끔하게 하는 기본 자세는 그래도 이 대중하고 접촉하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책임을 지는 정치인들은 저런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고 관료 출신을 통해서 이제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관료의 한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 공직자의 어떤 본인의 철학에 맞춰서 저 문제를 저렇게 어수선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나가는 거는 예. 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런 점에서도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